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대학 입시, 그중에서도 수능 영어에 대한 여러 분석과 전력들입니다. 네, 저희가 진학사, 오르비, 베리타스 알파, 생글생글 같은 입시 정보 사이트랑요. 또 여러 유튜브 채널 자료까지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이번 분석,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왜 여전히 중요한 건지, 특히 수시 최저 기준 맞출 때나 정시 지원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2등급, 3등급 때 성적을 가진 청취자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영어 절대평가요.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1등급 비율이 막 10%까지 오르고 그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내일 교육 자료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2등급까지 합치면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영어는 좀 쉬워졌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함정이죠. 예를 들어 대성학원 분석 자료를 보면요. 2019학년도나 2022학년도 수능처럼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꽤 어려웠죠. 네, 그럴 때는 1등급 비율이 확 떨어져서 5%, 6%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1등급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는 게 어쩌면 보험이 아니라 필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1등급 비율이 줄면 2등급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또 너무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 갈 때 변별력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영어를 수시 최저 기준 맞추는데 전략 과목으로 써라. 이렇게 조언하는 거고요. 네,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니까 일단 영어 등급 하나라도 딱 확보해 놓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통합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그렇죠. 수학에서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좀 불리함을 겪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아, 통합 수능의 영향이군요. 네, 진학사 분석에서도 보면 통합 수능 이후에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그 영향이 좀 보이네요. 보내주신 에듀진 자료 안에 진학닷컴 데이터가 있었는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최저 맞출 때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탐구 다음으로 영어를 많이 썼고요. 93.5%, 자연계열은 영어를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95.6%나 됐어요. 네, 그 수치만 봐도 딱 보이죠. 수학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영어로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그런 경향이 뚜렷한 겁니다. 정말 핵심 변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마다 최저 기준에서 영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아, 그것도 확인해야겠군요. 네. 보통은 국수영탐 중에 몇 개 합쳐서 몇 등급 이런 식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서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연세대나 성균관대 일부 전형 같은 경우는 영어 몇 등급 이내 이걸 딱 걸어놓고 거기에 플러스로 다른 과목 조건을 또 붙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영어를 빼고 나머지 과목으로만 맞춰야 하니까 더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목표하는 대학의 요강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시에서는 영어가 정말 키 역할을 하는 셈인데 정시로 넘어가면 또 양상이 좀 달라지죠? 네, 정시는 또 다릅니다. 생글생글이나 대성학원 자료들 보니까 대학마다 영어를 반영하는 방식이 비율로 넣거나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하거나 다 다르더라고요. 네, 방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그게 뭘까요? 바로 등급 간 점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메가스터디나 대성학원 분석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대는 1등급이랑 2등급 점수 차이가 0.5점밖에 안 나요. 아, 0.5점이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근데 연세대는 이게 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와, 5점이면 엄청 큰데요. 엄청 크죠. 이 0.5점이냐 5점이냐 이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영어 등급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력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당연하죠. 영어를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점수차 큰 연세대 같은 곳이 유리할 수 있겠고, 혹시 영어가 좀 아쉽게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점수차가 적은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곳을 노려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통 주요 대학 정시 합격선 평균은 2등급 안팎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생글생글 자료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학과나 대학에 따라서는 3등급 이내 분포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3등급도요? 네. 예를 들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할 것 없이 3등급 이내 합격선 비율이 70% 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어 등급이랑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그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시, 정시에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 3등급 대 청취자분들이 점수를 올릴 만한 방법들, 뭐 오르비나 유튜브 자료에서 나온 팁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르비 자료를 보니까요. 21번에서 24번 유형 있잖아요. 주제 찾고 요지 찾는 거. 이건 전체적인 문맥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특히 21번 밑줄 의미 파악 문제요. 이거는 밑줄 부분을 그냥 가려놓고 선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문맥에 뭐가 맞나 확인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하네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단어 암기. 아, 이거 정말 매일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단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조카타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감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단어장 맨날 앞부분만 까맣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꾸준함이 답이겠죠. 네. 그리고 29번 어법 문제. 이거 의외로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 좀 있거든요. 네, 어렵다고들 하죠. 근데 오르비 분석 보니까 최근 한 3비년 기출 문제에 나온 어법 포인트만 확실히 익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아, 3개년만 봐도요. 그럼 해볼만 한데요. 네, 충분히요. 그리고 오르비에서는 문제 풀 때 시간 관리, 이것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 틀린 문제는 답지 바로 보지 말고요. 스스로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자기가 직접 부딪혀봐야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수능 영어, 이게 절대평가라는 이름 때문에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상당히 복잡한 입시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네, 그리고 정시에서는 대학별로 그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영어 점수 하나가 아니라 입시 전략 전체를 짤 때 정말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에듀진 분석 같은 걸 보면 통합 수능 체제나 요즘 탐구 과목 선택하는 경향이 또 변하고 있잖아요. 아, 네.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거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영화의 전략적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사회탐구 응시자가 늘면 그 과목 등급 따기는 좀 수월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과학탐구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다 영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입시에서는 어떤 과목이 수능 최저 충족의 새로운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영어의 중요성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과목의 전력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부상하게 될까요? 네,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